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컨벤셔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과 K리그 참가를 위해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프로축구단 창단을 고대해온 110만 용인특례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가칭 용인FC 창단을 선언합니다. 용인FC는 내년 K리그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는 것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K리그2 클럽에 가입하게 되는 K리그 클럽 규정에 따라서 시가 프로축구단을 창단해 내년 초부터 경기를 하게 되면 일단 K리그2에서 뛰게 됩니다. 용인FC가 K리그에 등장해 경기를 치르게 되면 110만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용인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 다른 지역 국민들의 관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용인FC를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를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축구센터는 그동안 김보경, 김진수, 오재석, 윤종규, 정인환 등 12명의 훌륭한 국가대표를 포함해서 164명의 프로리그 선수를 배출한 국내 최고 수준의 유소년 클럽 축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프로클럽 창단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확신합니다. 용인FC는 창단 후 37,155석 규모의 용인 미르 스타디움을 홈 구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이라크전 경기와 다수의 프로팀 경기를 통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인FC를 운영하는 데에는 연간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단 첫 해에는 연맹 가맹비와 버스 구입비 등으로 약 10억 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재원 가운데 7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나머지 예산은 파트너 후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수익 사업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용인FC 창단을 위해 시는 준비를 착실히 해왔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해 제가 취임한 뒤인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창단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70% 이상의 시민이 창단에 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해왔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도 긴밀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시가 오늘 프로축구단 창단을 공식 선언한 만큼 앞으로 창단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단에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회와 협의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인 변경과 사무국 구성 등 필요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이행한 뒤 6월중에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 내년에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3국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월드컵의 박진감 있는 경기들을 용인 미르 스타디움 스크린을 통해서 110만 우리 시민과 용인FC 선수들이 함께 즐기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 모습은 매우 장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인 FC 창단이 용인 르네상스의 또 다른 상징이 되어 110만 우리 용인 특내 시민 여러분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용인 FC 창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가장 역동적인 도시인 우리 용인과 용인의 기업들을 국내에 널리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인은 지금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문화예술, 생활체육, 교통, 교육 등 시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은 용인 발전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큰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취임한 뒤인 이제 2022년 제가 7월 1일 취임을 했고 직후에 바로 용역을 진행을 해서 그해 1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이 지금 보시는 대로 프로축구단 창단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70.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 948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에 필요한 스포츠 종목으로 열거를 했더니 축구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34% 정도 나왔죠. 네, 두 번째 야구 이런 순이었습니다. 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우리 시민 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프로축구,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이 되면 그 해당 지역 그 연고팀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시민들의 응집력이 강화가 되고 또 정서적으로 결집이 되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프로축구단 창단은 우리 용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경기가 우리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처음으로 열렸을 때 정말 각 고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시민들도 경기장을 많이 찾으셨습니다. 경기장이 거의 가득 찰 정도였는데요. 그 경기 이후에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용인에 드디어 남자 축구 대표팀 경기가 열리고 A매치가 열렸다. 이런 말씀 하셨고 시민들께서 다소간의 불편을 감수하시면서도 경기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 경기 운영도 저희들이 많은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매끄럽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도 제게 감사의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게 되면 1년에 29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미르 스타디움을 저희들이 정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프로축구를 통해서 훌륭한 경기도 감상하고 우리 용인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높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창단을 결정을 했고 용인을 국내적으로 더 널리 알리는 그런 경기들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우리 용인의 브랜드 가치는 높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70.3%, 반대는 29.6%가 나왔고요. 생산 유발 효과도 상당히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67억에서 250억 원가량 된다는 그런 용역 결과도 있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최소 35억 원에서 131억 원이 된다. 이런 평가 등이 나왔습니다. 시는 그동안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창단을 위해서 물밑 교섭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이제 창단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관계자를 파견을 해서 창단 준비를 우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고위 관계자도
만날 계획이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이영표 선수하고도 만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지혜와 가르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이번 방문 때는 김상식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제가 방문한 꽝남성과 땅기시 현장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프로축구팀 앞으로 창단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여러 도시를 찾아서 그들이 운영하는 이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천안FC, 청주FC, FC 안양, 부천FC, 성남FC, 수원삼성, 블루윙즈 등 이런 축구단을 찾아서 경기 운영, 그 다음 창단 과정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단 형태는 일단 시민구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질문이 나오실 수는 있는데 프로축구단은 꼭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많은 물밑에 고민, 교섭 등이 있었습니다. 기업구단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고 그러나 일부 어떤 기업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한 끝에 사양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뭐 건설 관련 쪽 기업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검토한 결과 그런 사양을 했고 다른 기업들과 접촉도 했지만 요즘 경기도 그렇고 또 우리 용인에는 아주 훌륭한 대기업들이 많은데 소비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주로 프로팀 경기들은 소비재 기업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용인이 그런 기업은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구단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시민구단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K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K3, K4도 승급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제 시민들의 바람도 무르익었고 타이밍상으로도 올해 창단을 해서 내년에 K리그에 참가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첫 해는 말씀드린 대로 버스도 사야 되고 해서 1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시의 이제 부담이 첫 해는 70억이지만 그 이듬해부터는 60억으로 일단 시작을 할 생각이고 선수를 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선수들의 연봉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 시의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스타트는 이렇게 하고 또 파트너사를 저희들이 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파트너사의 후원금이 한 30억 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5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해 6월까지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 2월 말쯤 열리나요? 첫 경기부터 저희들이 K2에 진입을 해서 뛸 생각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해는 10억 원이 더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되는 예산은 올해 2차 추경 때 확보를 하려 합니다. 파트너사 후원금이 한 30억, 입장권 수입 3억, 우리 시 출연금 60억, 경기도 지원금 5억 원, 상품 판매 및 기타 2억 원입니다. 운학동에 영인시 축구센터를 옮기기로 하고 운학동에 국토정보교육원 부지를 저희들이 산 상황입니다.
빨리 설계하고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 클럽하우스 등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약간 늦어져도 내후년 초에는 클럽하우스를 오픈을 해서 선수들이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구센터의 역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래됐고 훌륭한 선수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 충원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천연잔디 구장도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르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을 천연잔디 구장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북 FC가 호주의 시드니 FC하고 우리 미르 스타디움에서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전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전주의 운동장이 안 좋아서 AFC에서 용인에서 하라고 해서 용인에서 열리게 되고 저도 곧바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난해는 강주 FC 경기도 이것도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우리 용인에서 열렸는데 우리 용인 미르 스타디움의 잔디는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암구장 아직도 잔디가 안 좋다는 지적이 오늘 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용인 FC는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잔디 관리를 잘 해오고 있고 앞으로 축구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도 잔디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입도 더해서 잘 잔디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르 스타디움 그런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락커룸이나 화장실 이런 데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락커룸도 개선을 하고 샤워 시설도 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에서 제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 계양대 쪽을 좀 더 저기 하면 관중석도 좀 늘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산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은 전광판을 하나는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것도 이제 예산이 꽤 들 것이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좀 봐가면서 전광판도 하나는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선언을 했고 창단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축구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모시고 또 우리 용인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어떤 응집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모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준비위원회 구성 시기나 지금 구성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창단준비위원회 구성은 좀 서둘러서 지혜를 모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중에는 시의회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창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구성을 해야 되고 감독님도 선임을 해야 되고 테크니컬 디렉터도 모셔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그쪽과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과 관련해서는 용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메인 파트너사가 있고 통상 제가 알기로는 한 메인 파트너사는 15억 원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메인 파트너사도 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작은 지원을 하게 되는 파트너 개인들도 좀 구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멤버십이나 이런 형태로 또 지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증액은 말씀드린 대로 한 이해추경 9월경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K리그2에 진입을 해서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용인시가 2부 리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예상과 그리고 우리 주축 선수들의 어떤 수준을 평가한다면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저희가 좋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선수단을 구성을 해야 될 텐데 또 예산의 제약은 현실적으로 틀림없이 있고 또 우리가 일단 신생팀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선수를 뽑을 지금 상황은 아니고 이제 감독님도 훌륭한 분 모시고 또 선수들을 선발하는 그런 분들도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좋은 선수단을 꾸려서 내년에 경기 성적을 잘 내는 것이 목표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저희들이 정말 분발하고 노력을 하면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뭐 1년 만에 K1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이 희망을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의 일단 한계는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용인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삼에 이미 첫 번째 팹을 올리는 걸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 뒤에 첫 번째 팹이 돌아가게 됩니다. 2027년에 가동이 되죠. 그러면 HBM 중심으로 거기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게 되는데 지금 HBM은 SK 하이닉스가 뭐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팹만 가동이 돼도 2028년 우리 세수는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 또 기업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용인의 재정 상태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시민구단 창단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느 구단이든 팬층이 고정적으로 형성되어야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용인시 팬 형성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 도시의 수원 삼성 경우도 팬들이 굉장히 열성적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팬들의 30%는 용인 시민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용인 우리 FC 이건 가칭이지만 이름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또 지혜도 구하고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정할 텐데 용인 FC가 창단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많이 응원을 하셔서 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또 창단될 시민 구단이 또 프로모션 홍보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보도도 잘 해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적극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팬들 형성 문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K리그2의 평균 관중 수는 제가 알기로 3,8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K1이 11,000명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인데 우리 용인은 용인FC를 창단하게 되면 현재 시의 기대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누구도 맞출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적극 호응을 해주시고 지금 응원을 해주시고 시민들의 열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K리그2의 평균 관중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5,000명 이상의 우리 용인FC를 응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뭐 응원하는 분들은 그 이상이지만 또 축구장을 찾으셔서 응원하는 분들은 5,000명이 좀 되지 않을까, 5,00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일단 첫 해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K리그2의 평균 관중수보다 좀 더 많은 관중이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앞으로 저희 시도 이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트너 후원금 문제하고 선수에 대한 선발 구성 문제를 좀 질문드리겠는데, 파트너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용인 내의 기업이 됐던 외부 기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성남 CFC의 사례로 봐서 여러 가지 어떤 특혜 논란의 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선수 구성 문제는 사실 선수의 그 구성은 거의 감독의 정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주라든가 시장의 개입 여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 성남시 FC 경우에도 보면 사실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도 어떤 감독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라인들, 쉽게 말해 라인이라 그러죠. 그 라인들로 인해서 선수가 구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 구단처럼 뭐 대규모의 금액을 주고 어떤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면 좋은데, 이 시민 구단은 재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같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 구단의 선수에 대한 한계성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파트너사 후원금, 저는 대가성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할 거고요. 다른 지금 프로축구단도 후원사가 있죠. 예, 철저히 투명하게 할 거고, 제가 지금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건설관계 회사가 꽤 이름이 알려진 기업인데 축구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제가 사양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용인에 지금 신도시도 생기고 각종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함께 건설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히 그런 문제는 걱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기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안양FC가 선수단 구성하는데 연봉이 4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를 모셔올 수는 없는 거고, 우리 K리그에 이제 맞는 이런 선수단 구성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을 하고 기량을 올리고 해서 더 큰 선수로 성장을 해서 또 해외도 진출하고 하는 이런 저희들이 시민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 축구센터가 배출한 국가대표가 1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4명의 지금 프로 선수들이 용인 축구센터 출신입니다. 그 중에 20명은 지금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키우는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를 선발할 거고, 제가 지금까지 뭐 시장 운영하면서도 가능한 한 제가 이 사적인 이거는 전 스스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그것 때문에 저 씹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축구 선수단 선발과 관련해서도 감독님 훌륭한 분 모시고 또 스카우터도 우리가 모실 텐데, 그분들의 이제 재량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또 이 검증하는 과정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적 인연이 이렇게 통하는 그런 축구 구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잘 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미르 스타디움을 이제 A매치 등등으로 활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활용을 했을 때마다 경찰이 동원된다든가 그 셔틀 운영이라든가 그때 동원됐던 방식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만을 위해서의 방식인 것 같았는데, 이제 용인FC가 창단되고 나면 미르를 공식적인 홈구장으로서 이제 매주 뭐 경기들을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런 미르 스타디움의 뭐 주차면수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물론 지난해 국가대표팀 경기처럼 그렇게
우리 37,000석이 넘는 그 관중석이 다 채워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나 교통 문제에 대한 신경 쓰는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전 매우 중요하고 또 교통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서, 소방서 도움은 불가피하고 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와 협조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 소방서도 적극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무엇보다 우리 용인에 드디어 프로축구단이 창단이 된다는 사실에 함께 정말 축하도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문제 역시 저희들이 지금 주차 면수가 970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습니다. 그래서 반다비 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당한 규모의 주차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2027년에 완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스타트를 하면 좀 불편은 있어도 저희들이 주차 공간도 계속 확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께서 그 과정에 있어서 불편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인시 그 시민 축구단 그 창단과 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 어떤 뭐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때 그 주변 상권은 굉장히 활기를 띠었죠. 심지어 중앙시장도 굉장히 활기를 띠었고 이제 우리 용인 FC 경기가 계속 우리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면 주변 상권도 저는 굉장히 활발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뭐 우리 이양규 회장님을 비롯한 축구인들 많이 계시지만 축구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우리 용인 FC 경기를 보면서 우리 용인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 그 사랑, 애정, 관심 이런 거를 다 키우시게 되고 또 어디 나가서 뭐 다른 고장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 용인 FC 이야기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용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을 통합하는 일종의 큰 고리 역할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시민구단 창단은 지금 꼭 성숙된 시기에 지금 저희들이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과거에 축구단이 있었고 핸드볼단이 있었는데 해체가 된 때와 지금은 완전히 용인이라는 도시 자체가 달라졌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인의 인구가 지금 110만이 이제 넘었고요. 조금 있으면 112만의 울산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을 우리가 추월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도시에 이렇게 훌륭한 축구단이 이제 활동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기쁨도 선사하고 시민들의 어떤 이 결집력도 키우는 것, 또 정서적인 어떤 응집력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K1 리그는 12개 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K2 구단은 14개, 그 다음에 K3는 15개, K4는 11개가 있습니다. 전주의 안산에 경기 인원수는 1,4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FC 창단 2군에 개막식을 했는데요. 3,731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목표는 에버리지 한 5,00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용인 시민을 하나로 융합해가지고 평균 이상으로 부흥할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화성이 첫 경기에 3,700명이면 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K2의 첫 번째 경기인데 또 1대1로 비긴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타트 치고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용인 시민이 일단 뭐 화성보다는 인구가 10만 정도 많은 상황이고
아마 축구에 대한 열망이 뭐 제가 뭐 화성이 어느 정도 큰지 몰라도 우리 용인에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만 어떤 프로구단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느냐 했을 때 축구가 압도적으로 높게 또 나왔고 그만큼 축구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들이 좋은 감독님 모시고 또 좋은 선수단 구성을 해서 또 우리 축구인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뭐 언론인들과 함께 또 우리 축구단 창단 소식 또 알리고 하면 관심은 꽤 고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장 내일 YTN 나가서 또 우리 프로축구단 창단 홍보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OBS 인터뷰도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적극 나서서 홍보를 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 참석하신 우리 축구인들, 시민들께서 함께 우리가 으쌰으쌰 하신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평균 5,000명 관중은 충분히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경기를 우리 이제 용인FC 경기 외에도 동아시아 이제 국가대항전 축구대 이런 것도 유치를 해서 좀 우리 영예인을 더 알리고 붐업을 하면 관중 수는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이 되면 훨씬 좋겠죠. 또 좋은 성적이 우리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시도 적극 지원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용인은 지난해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도 있었고 광주 FC 경기도 있었고 또 뭐 수원 삼성이 몇 개월 빌려서 여기서 경기를 치렀고 다 좋은 평가를 우리 경기장이 받고 있고 또 올해 뭐 오늘 전북 FC 그다음에 동아시아 대항전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걸 치를 때 용인 하면 이제 또 용인은 이제 축구도 괜찮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구단으로 재단이 변경될 경우에 기존에 운영되던 유소년 클럽 및 클럽하우스 운영이 좀 어찌 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 아까 관중 예상 관객 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마케팅 계획을 좀 구상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뭐 지역 등에서 개인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제 홍보 중에 대표 사례가 조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조아영의 제가 홍보대사 역할을 엄청 많이 해서 제 아이디어로 지금 올 시민의 날 행사 때 조아영 캐릭터 축제도 열게 됩니다. 자매도시 캐릭터도 다 불러 모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함께 붐업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홍보나 마케팅은 또 전문가들의 지혜도 빌리고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또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좋은 아이디어도 구하고 해서 앞으로 붐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붐업을 해야 또 좋은 선수들도 저희들이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일단 우리가 인프라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기장이 물론 뭐 상암 정도는 아니어도 잔디는 상암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우리가 운영 면에서도 손색 없음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말씀드린 대로 좀 속도를 내서 내년 말에 우리 선수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할 생각이고 우리 유소년 선수들도 거기서 같이 이제 함께 배우고 이제 유소년 팀은 프로축구단 산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유소년 축구들은 더욱 신이 나서 기량을 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사무국 지금 축구센터의 사무국도 좀 이제 재편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프로축구단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 인원도 더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저희들이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